추격하는 거는 보통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도망가는 거는 집을 나간다거나 뭐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이것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 기인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은 과거에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기인한 것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커플 상담자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중재자이기도 하고 또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3년째 연애 중인 커플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만나면 편하기보단 긴장돼요. 저는 대화를 통해서 풀고 싶거든요. 근데 상대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저는 더 답답해서 막 몰아붙이게 되고 상대방은 더 말을 안 하게 돼요. 싸우고 나면 둘 다 지쳐서 이 관계 계속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또 헤어지긴 싫어요. 주변에서는 커플 상담 받아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뭘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연자님께서 지금 연애 3년 차시고 만나면 편하기보다 긴장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긴장되는 거가 원래 연애 초기 때 되게 좋긴 한데 만나면 막 싸워요, 티격태격해요 이랬던 건지, 아니면 연애 초기에는 서로 대화도 되게 잘 되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그런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자라면 두 분이 작업을 해야 될 거가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만약에 후자라면 그냥 이렇게 사랑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보면 초기에는 다 좋아 보이죠. 상대방에 대한 모습도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는 것처럼 되게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되고, 나도 상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좀 편해지죠. 편해지다 보니까 편해져서도 되게 좋기도 한데, 그러면서 원래 나라는 사람이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해요. 이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플을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좀 정리정돈은 잘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시간 약속을 엄청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나는 좀 시간 관념이 좀 약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외향적이다 그러면 나도 다른 데 가면 빠지지 않는데 이 관계에선 내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 되고, 뭔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너는 왜 나처럼 느끼지 않아? 너는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가는지, 해결해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애인이랑 뭐 이야기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더 크게 싸우게 돼. 그냥 처음에는 뭘 먹을지 이런 거, 사소한 것 가지고 조금 티격태격 하다가 말하다 보니까 기분이 점점 나빠져. 그러면서 아니 왜 쟤는 말을 저렇게 하지? 아니 왜 쟤는 저렇게 반응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로 우리가 일반화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우리가 왜 싸웠지? 이런 건 별로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죠. 그래서 잘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싸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필요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것처럼 이게 말이 쉽지 잘 듣는다는 거가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뭐가 문제인데 해가지고 내가 문제인 걸 말했어. 말하라고 해가지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안 들어주고, 아니 왜 그렇게 느끼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라고 나의 생각과 경험들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경험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의 판단,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죠. 아니면 잘 말하는 건 또 어떤가요? 사실은 좋게 나도 말하고 싶은데 이게 자존심인지 나를 보호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이랬어, 당신이 이랬을 때 내 마음이 이랬어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래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 평가절하 이렇게 가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내 말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커플 상담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 상담 장면 안에서 연습을 해보는 걸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요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최근에 혹시 두 사람이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아 맞아, 요즘 남자친구가 직장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 그것 때문에 좀 여유가 없어 라는 걸 나중에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건데, 막상 갈등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환경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 사람은 인성이 그래, 쟤는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외적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사회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죠. 실험도 하고.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인간 행동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 영향력을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 커플 관계에서도 갈등을 느끼는 데 있어서 환경적 스트레스,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아니면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가족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었을 때 이런 외적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우리가 서로의 어떤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져요. 작은 차이도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면들이 있어요. 사연자님께서 나는 대화를 통해서 풀고 싶은데 상대방은 좀 회피를 하고 그러면 나는 더 몰아붙이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건 커플 관계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이고 이거를 이제 커플 상담에서는 추격자와 도망자라고 표현을 해요. 추격하는 사람, pursuer와 도망가는 거 아니면 회피하는 거, withdrawer라고 표현을 하죠. 추격하는 거는 보통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물어보는 거,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도망가는 거는 그 자리를 피한다거나 집을 나간다거나 뭐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하거나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보통 추격자는 조금 더 불안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거가 마치 나를 버려두고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경험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도망자인 사람들은 회피적인 성향이 있고 여기서 대화를 하는 거가 나에게 압도감을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속 여기 있으면 내가 폭력적으로 되든지 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숨이 막힐 것 같다든가 하는 쪽으로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뭔가 이 자리를 피해야 될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뭐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여자들이 조금 더 추격자이고 남자들이 도망자인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여자가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도 관계지향적이고 하지만 또 이 성역할에 있어서 여성은 조금 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는 반면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것과도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는 또 역동이어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추격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어떻게 느껴요? 쫓아오니까 나는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아. 저기서 나를 막 비난해 오니까 내가 도망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고 아니면 저쪽에서 자꾸 회피를 하니까 나라도 내가 지금 가서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회피를 하면 할수록 또 파트너는 더 쫓아가게 되는 모양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아니 그러면 쫓아가지 마. 그러면 다가오겠지. 아니면 도망가지 마.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 이 커플 관계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성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 싸움이 발생하는 순간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을 보내주면 이 사람이 지금 나가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어떤 감정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있으면 정말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이런 강렬한 감정으로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어떤 내적인 힘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 셀프가 좀 탄탄한 사람은 이 관계에 의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상대방이 지금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나, 이 관계가 설령 끝난다고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아 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나는 별로 없고 그냥 이 관계에 의해서 내가 정의되는 거라면 이 관계가 엄청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다면 이런 이제 강렬한 반응은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하면 대체로 이것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 기인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은 과거에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기인한 것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추격자인 사람은, 불안이 높은 사람은 어린 시절에 주로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그랬겠죠. 내가 버려질까봐, 내쳐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그 불안 안에서 오랫동안 굉장히 견디고 살다가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도망자의 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살펴보면 이 사람의 초기 삶의 경험에서 통제받았던 경험들 아니면 굉장히 압도된 어떤 감정들 그게 뭐 두려움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을 내가 억누르면서 그냥 느끼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았어. 그게 이 사람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존의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강렬한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런 반응이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촉발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커플 상담 중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이마고 부상담인데, 이 부부 상담 이론을 만든 핸드릭스 박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커플들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패턴으로 3번 이상 싸우면 그것은 현재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서 온 거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우리 과거가 우리 현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계 초기에 주 양육자와의 그 애착 관계랑 가장 유사한 거가 성인기 연인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 초기 애착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느꼈던 어떤 방어 기제들, 아니면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 연인 간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조금 더 적응적인 방식으로 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초기 삶의 영향력이 현재 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책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커플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의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과거의 영향력을 탐색을 하게 되면 내가 내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돼요. 파트너의 어떤 목소리, 눈빛, 이런 것들이 전에는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뭔가 기분이 나쁘다거나 무섭다거나 두렵다거나 이런 감정들이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떤 부분들이 이게 내 과거의 트라우마구나, 내가 이걸 그냥 투사하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의 상처를 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내 파트너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알았다고 해가지고 문제 행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았다고 해서 화를 안 내게 된다거나, 알았다고 해서 도망을 가지 않는다거나, 여전히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 영향력을 알고 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당신이 통제받는다고 느끼는 거가 내가 진짜로 당신을 통제하는 거가 아니라 그 느낌이 지금 뭔가 건드려졌구나 라는 것에 대한 합의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행동을 시도해보는 것에 있어서 방어하지 않고 개방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커플 문제가 과거의 어떤 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입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많은 또 커플들은 좋은 대화법, 우리 아이 메시지도 있고, 이마고 부부치료에서 이마고 대화법도 있고, 아니면 스피커 앤 리스너 이런 연습 방법도 있고, 그냥 좋은 대화법 연습해 보는 것만으로도 커플 관계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내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커플 관계에서 차이와 갈등은 힘들기도 하지만 또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돼요.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인데, 그런데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나를 초월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한 인간으로서도 큰 성장을 경험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연자님의 사연을 통해서 커플 관계에서 갈등이 왜 생기는지,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책을 같이 읽어본다던가 조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커플 상담도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플 상담자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중재자이기도 하고 또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어떤 과정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고, 과거가 현재의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단 한 회기라도 시간을 가져보면서 두 사람의 커플 관계를 점검해보고 탄탄히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